계절은 폐경 여성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지역에서 오늘 저희 이승호 교수님과 함께 폐경이 무엇인지 또 어떤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골다공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전승주입니다. 폐경은 보통은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내가 1년 동안 월경이 없으면 내가 이제 폐경이 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생기는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난소의 기능 자체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지 않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폐경의 평균 연령은 약 45세에서 55세, 좀 넓긴 하죠. 근데 다 똑같지는 않는 평균 폐경 한 50세 정도의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조기 폐경이라는 말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른 폐경이라는 말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기 폐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40세 이전에 월경이 끊긴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른 폐경이라는 것은 40에서 45세 정도, 그러니까 45세 미만의 여성에게 진짜 폐경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이른 폐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40대 한 중후반부터 폐경 이행기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평균 한 4에서 7년 정도 지속된다라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성들은 골반 안에 2개의 난소를 가지게 되는데 그 난소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을 잘 분비를 하고 있다가 난소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거기서 분비를 하고 있던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좀 덜 생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임상적으로는 월경이 띄엄띄엄 있다가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짐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 이후의 삶이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의 인생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들이 온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폐경기 기간이 연장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의사들도 의료진들도 폐경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폐경을 직면하게 되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조금 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얼굴 화끈거림, 땀나고 기분 변화 심하고 조금만 기분이 조금 이렇게 나쁠 것도 아닌데 막 짜증이 나고 잠 잘 안 오고 손발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적혀있는 이러한 다양한 증상,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증상들이 한 여성에게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생길 수는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얼마나 생길지 무엇은 어떤 증상은 생기지 않을 것인지를 사실 예측해서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경 이행기, 갱년기, 이제 폐경 이후의 여성들을 진료하다 보면 보통 내가 뭘 먹으면 좋겠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부터 시작해서 나는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우선은 식이요법을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식은 좀 줄이고, 그쵸? 그리고 야채, 과일, 단백질 이러한 식품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것 자체는 식이요법 자체가 폐경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경이 되면 누구나 좀 살이 찔 수가 밖에 없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저하가 되면서
특히나 배 쪽으로 많이 체중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여성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지내게 되면 사실은 다양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30분 이상 그냥 가벼운 조깅이나 밖에 산책하는 걷기 이런 것들을 권고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관절에 무리가 오는 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호르몬 치료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되고 때문에 다양한 여성 호르몬 결핍에 의한 증상들을 내가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성 호르몬의 결핍을 채워줌으로써 여성 호르몬 결핍에 따른 증상을 좀 덜 겪게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고요. 자궁이 있는 여성이 드시는 호르몬제와 또 자궁을 적출해서 자궁이 없는 여성이 드시는 호르몬제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누구에게 시행을 할 수 있나? 호르몬 치료는 보통은 누구에게나 증상이 있으면 금기증이 아닐 시에는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상을 사실 완화시킬 수 있는 데는 가장 사실은 좋은 치료법이기는 해요. 물론 생활습관 개선, 식물성 호르몬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이런 증상을 좀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들의 적응증과 치료를 왜 하는지, 그리고 현재 나이가 몇 세이신지, 그리고 폐경된 지 몇 년 되셨는지 등을 고려를 해서 시작 유무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치료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먹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패치가 있고, 피부에 바르는 크림이 있고요. 그리고 경질 투여, 질 쪽에 자가로 삽입할 수 있게 드리는 질정이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누구에게나 보충을 해주는 건데요. 이전에 근종이 있고 생리혈이 많거나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온전히 내가 폐경이 되기 전에 자궁을 적출한 여성들에게는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만 투약을 권고를 하고, 자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들의 여성에게는 자궁 내막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약제를 추가를 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같이 투약을 할 수 있게 권유를 해야 합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그리고 자궁 내막암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제스테론을 대부분은 같이 투약을 하게 되는데, 이 투약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주기적 병합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에스트로겐은 지속적으로 부족할 테니 계속 깔아주는 거예요. 계속 투약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는데, 주기적이라는 건 사이클릭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달 특정 일수 한 12일에서 14일 정도를 프로제스테론을 그때만 투약을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기적 요법이고요. 이러한 방법은 보통은 월경과 유사한 출혈을 하시기를 좀 원하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보통 권고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기적이 아닌 지속적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 호르몬을 계속 투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프로제스테론도 같이 계속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부정출혈,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질출혈을 경험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투약을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상 출혈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는 약도 있는데요. 바르는 약은 이제 먹는 것 대신에 피부에 바르는 거예요. 이제 샤워하고 물기 다 말리고 팔이나 배나 이제 허벅다리 안쪽 이런 데에 여성 호르몬 젤 제제를 바른 다음에 말려서 똑같이 이제 옷을 입고 지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 제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궁 적출술을 받지 않은 환자들은
프로제스테론도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야 자궁 내막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젤 제제를 바르는 거는 바르되 추가적으로 매달 10에서 한 14일 정도, 12에서 14일 정도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성분을 추가적으로 먹어주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또 자궁 내 장치로 삽입을 해서 내막 암이 안 생기게 같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혈관 운동성 증상은 많이 완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울감, 피로, 불안감 등의 기분 장애를 비롯한 심리적인 증상 또한 호전이 물론 100%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완화가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르몬 약제를 투약을 할 때에는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은 힘들어서 이제 투약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드리게 되면 뭔가 약간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세요. 근데 이제 그만큼 기대가 크면 사실 치료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상의 정도를 좀 경감시켜주는 개념으로 처음에 접근을 해야지 이 약을 먹으면 이러한 증상들이 다 없어지고 나는 폐경 전처럼 똑같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비뇨생식기 위축에 대한 증상은 서로 공유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소변 볼 때 자결감이 생기거나 외음부 쪽에 위축 증상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관계시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뭔가 큰 병을 얻은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한가득 안고 많이들 외래로 내원하시게 되는데 그만큼 서로 잘 공유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만 이런 게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내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 건조감이나 이제 불편감 등 이제 윤활 작용 자체가 여성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감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한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방광 쪽에도 그리고 요도 쪽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배뇨통이나 절박뇨, 반복적인 요로 감염 등과 같은 그런 증상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골절 위험이 특히나 증가가 되는 60세 이하의 폐경 여성에서는 적절한 1차 치료제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60세 이후의 여성들에게서는 단순히 골절을 예방하는 목적만으로는 이러한 폐경 호르몬 치료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먹으면 도움은 되겠으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만으로 호르몬제 투약을 권고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장이나 직장암의 발생 위험도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토겐을 함께 복용을 5년 정도 하면 약 38% 정도 이러한 암의 위험이 감소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앞에 골다공증, 골절 예방 이걸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단순히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예방하려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약을 언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 60세 이후나 폐경된 지 10년 지난 여성이 호르몬 투약을 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률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는데요. 만 60세 미만의 여성이나 아니면 폐경된 지 10년 이내의 여성들에게 이러한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되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32%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대규모 연구가 진행이 되어졌었는데 그때 연구에서 이제 한 5에서 6년 정도를 관찰을 해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랑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투약을 했던 군에서는 치명성 유방암,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은 유방암의 발병률이 약 1.24배 증가하더라라는 결과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약 1.24배 증가한다라고 하면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1년에 1만 명, 10,000명 중에 한 9명 정도에서는 유방암의 발병률이 증가하더라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었습니다.
이전에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았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7년까지 유방암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고요. 그들을 쭉 11년까지도 추적 관찰을 해보았을 때 유방암 발생 증가는 관찰되지 않음을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궁이 없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만 투약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트로겐만 투약을 했을 때는 유방암과 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시면 여성 호르몬제를 그것만 투약을 하는 단독요법을 할 때에는 7.2년 사용 후에 되려 유방암의 발생 위험은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여성들을 13년 정도를 더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그때까지 유방암의 발생률은 증가하지 않고 되려 감소하더라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방암 환자에게 호르몬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작은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의 금기증은 맞고요. 증상 완화나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호르몬 투약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유방암의 발병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전 색전증이라는 것은 이제 혈관을 어떠한 피떡이 이렇게 막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호르몬 요법을 사실 시작을 하면은 혈전 색전증의 발생 위험은 어느 정도 좀 증가된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때 당시 연령이 어릴수록 또 폐경된 지 10년 이내의 시점에 이러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혈전 색전증의 위험은 사실은 굉장히 떨어질 수는 있는데 되려 60세 이후나 폐경된 지 10년 이후의 여성들에게 이런 약제를 투약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혈전 색전증의 절대적인 위험도는 매우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졸중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뇌졸중도 허혈성 뇌졸중이나 출혈성 뇌졸중 모두 이제 어느 시점에 투약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상이할 수는 있고요. 이러한 앞에서 보여드렸던 색전증이나 이런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금 생각되어지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여성 호르몬제보다는 피부에 아까 바르는 호르몬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호르몬제 투약을 권고를 합니다. 먹는 약을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담낭 질환의 위험은 좀 증가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미 담낭 질환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먹는 것을 잘 권하지는 않고요. 그때는 아예 피부에 바르는 비경구적인 호르몬 치료를 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보면 어떤 여성들에게 투약을 하면 안 되는지 유방암 환자나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커질 수 있는 종양을 가지고 있는 여성 그리고 뭔가 질출혈이 있는데 이게 아직 왜 생긴지에 대해서 정확히 감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혈전 색전증이나 심한 간질환 또는 담낭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먹는 호르몬 치료 특히나 전체적인 호르몬 치료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제를 투약하면 그럼 바로 증상이 나아지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증상을 호소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부정출혈이나 아니면 유방 통증, 유방 불편감, 몸이 좀 붓는 것 같아요 라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요. 이러한 증상은 사실은 처음 투약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투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상이 발현이 되면 당연히 이제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아야 하는데 우선은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유방통 부정출혈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다른 약제를 바꿔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하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조금 더 투약을 해보면 많이 증상들이 호전이 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이라는 것은 사실 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모든 여성이 다 경험을 결국은 하게 될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폐경이라는 현상을 직면하게 되는데 다 호르몬 치료를 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런 증상에 따라서 호르몬 치료를 할 의향이 있는지, 할 의향이 없어도 나의 지금 현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개개인 간의 과거력, 그리고 가족력, 현재 갖고 있는 증상, 검사 결과들이 어떤지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호르몬 치료를 권고합니다.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호르몬제를 먹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들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개개별로 이제 누구는 먹었는데 안 좋다더라. 이런 얘기에 조금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치료는 사실은 호르몬 제제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나 식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막 드라마틱한 증상 완화를 좀 기대할 수는 없어도 그러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증상 도움은 될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각각의 호르몬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 취약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힘든 증상을 계속 끙끙 앓다기보다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본인이 갖고 있는 증상을 상담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치료제를 적절하게 처방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